이처럼 눈에 띄게 떨어진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누가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2인자 벤스 부통령이 앞머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의회 규칙을 바꾸는 핵 옵션을 쓰라고 여당을 압박한 겁니다.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So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보다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에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선은 하고 싶지만 헌법이라는 벽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유력한 후계 주자로 점찍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두 사람 중 벤스 부통령에 보다 무게를 실으며 루비오가 벤스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적극 도울 의사도 밝혔다는 루비오 장관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like thinking about it. If we do a good job in 2025 and 2026, then we can talk about the politics in 2027. 물론 잠룡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지방선거 완패, 관세 재판, 여기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트럼프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이어가면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주지사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상하원 의원은 현재까지 30명에 달합니다. 특히 하원 의원 10명이 주지사 도전을 택했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한 정당에서 나온 역대 최다 이탈 기록입니다. CNN은 중앙 정치에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이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61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to ban men from competing in women's sports. I've just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aise entrance fees for foreign tourists.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reschedule marijuana from a Schedule 1 to a Schedule 3 controlled substance with 심지어 관세 부과와 해외 원조 철회 같은 중대 사안까지 의회 논의 없이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자조 속에 백악관 참모들은 의회를 철권 통치하고 있다는 농담까지 주고받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다수당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의원들을 의회 밖으로 떠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is more and more congressional Republicans separating themselves from Trump and kind of thinking more about what they need to do to get reelected in the next fall. 의회를 무력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결국 조기 레임덕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맞서 시위하는 미국인을 향해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알렉스 프레티의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미국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 세관 단속국을 비롯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전술을 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맞서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에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희생자들을 용의자로 부르며 시위대의 분노를 샀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 단속 당국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37살 제프리 프레티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7일 르네 리콜굿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프레티는 5초 동안 최소 10발의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사망자가 총을 지닌 채 요원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희생자를 용의자로 부르며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The suspect also had 2 loaded magazines and no accessible ID. This looks like a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wanted to do maximum damage and massacre law enforcement.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으킨 혼돈 때문이라며 야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다만 적법한 총기 소유자로 알려진 프레티가 요원들의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을 둘러싸고 지역 경찰관들의 불신과 마찰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Goons are going around without any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or our rights. And people are being killed. They're being assassinated in our streets. It needs to stop.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이번 사건으로 이민당국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다큐 영화 멜라니아 비공개 시사회를 열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민당국 관련 예산안 통과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달 말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 주정부로 명시된 선거 관리를 연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조정 문제도 중간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 주가 관할하는 선거 관리를 연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편 투표의 문제점과 불법 이민자 투표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부정 선거론을 제기해왔고 연방의 선거 개입 주장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But when you see some of these states about how horribly they run their elections, what a disgrace it is, I think the federal government, when you see crooked elections, and we had plenty of them, and 미국은 주정부가 유권자 등록, 투표지 집계 등을 책임지고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해 연방의회로 보내는 방식인데 헌법이 선거 관리의 주체를 주정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할 경우 선거 부정으로 몰아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somebody else should take over. Go ahead. Yeah, they can, you know what? They can administer the election, but they have to do it honestly.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텍사스주에 맞서 민주당 중심으로 새 선거구를 확정한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선거구 조정 시도는 미국 내 다른 여러 주에서도 진행 중으로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